네. Saluton, caro sonoi, hodiaŭ ni havas la kvinan sesion, lastan sesion de nia kurso.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오늘 이제 드디어 에스페란토 문법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회를 처음으로 지금 자녀분들 다 대학까지 다 제 목소리가 혹시 좀 이상하게 들리진 않습니까? 잘 들립니까? 뭐라 그래요? 뭐 고맙다고 잘 들립니까? 지금 살이 다 이제 빠졌더라. 좀 작게 멀리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음소거를 예, 멀리는 것 잘 같아요. 들리는데 잡음이 있습니다. 잡음이. 예, 좀 그러면은 이 이유를 중지했다가 해야 되나? 마이크를 다른 마이크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들리나요? 안 들리죠?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네. 그렇게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다시 하죠. 네, 오늘 이제 에스페란토 문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글 써놓은 글을 인터넷 리길로를 썼는데 혹시 여러분 에스페란토 어문론의 특징하고 형태론의 특징, 한국어로 된 이 부분 클릭해서 들어가 보셨나요? 이게 잘 되는가요? 제가 지금 해보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그거는 해보질 않았어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해도 안 되는 거? 네, 안 들어가집니다. 봅시다. 이게 패스워드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패스워드를 안 넣어도 되도록끔 해놨는데 지금 저는 이제 패스워드를 넣어서 들어갔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이건 들어가고 내려가고 다음번에 제가 또 알려드리죠. 에스페란토의 특징, 문법 특징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으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음성 표기하는 방법, 음운 표기하는 방법까지는 배웠죠. 이 대괄호하고 빗금하고 했죠. 이 형태 표기는요, 중괄호, 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를 중괄호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괄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형태 표기나 형태 속 표기나 뭐 같은 말인데요. 갑 이러면 가 밑에 비읍시옷 이러면 그거를 중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형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 포자를 대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음성 표기가 되는 거고요. 포나 우리말의 비읍을 이 빗금 안에 집어넣으면 음운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에스페란토의 전체적 특징은 먼저 수정 불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정 불가, 푼다멘토 데 에스페란토라고 해서 이런 수정 불가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언젠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리고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단체가 뭐
의학위원회라고 나왔고요. 생겨서 그 단체가 변경할 때까지는 수정 불가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금 130년 지났는데도 그 시기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그럴 때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때까지는 수정 불가예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페란토는 전형적인 첨가어입니다. 그린버그라는 언어학자가 첨가 지수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첨가 지수 1이면 완벽한 첨가어고요. 근데 에스페란토는 0.9999입니다. 왜냐하면 쇼하고 녀하고 이 두 전미사 때문에 이것들이 가끔 쓰이잖아요. 그래서 첨가 지수가 0.9999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1이라고 봐도 괜찮죠. 첨가라는 것은 개파트로이 이런 게 첨가하죠. 그러니까 한 글자 한 소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엑소 할 때 이 두 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음을 잘 해요. 엑소 잘 하는데 서양 사람들 중에는 자기 모국어의 영향으로 를 하나의 음소처럼 소리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엑소 이런 식으로.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반대로 고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이렇게 소리내요. 그가 아니라 그가 아니라 이렇게 콧소리로 소리낸단 말이죠. 워싱턴은 이럴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건 한 글자 한 소리 원칙에 어긋나죠. 안 맞죠. 근데 지금 그렇게들 다 쓰고 있어요. 와싱토너 이런 건 벌써 자메노포프 때부터 푼다멘토에 나옵니다. 그러니 뭐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안 그러면 우리말의 이영자 발음을 표기할 방법이 없어요. 칸구루어, 강흥구시, 강 같은 것을 에스페란토로 표기하려면 고 쓰지 않으면 그냥 노 하나만 쓰면 간시가 되거든요. 그죠? 엄청 곤란해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은 품사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O, A, E 이런 게 품사 의미죠. 에스페란토의 모든 단어는 어근 더하기 의미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품사 의미가 존재한다는 건 아주 특별해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거 전혀 없죠. 영어에도 없죠. 제가 아는 언어에는 다 없습니다. 품사 의미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에스페란토에는 O만 붙으면 무조건 명사, A가 붙으면 형용사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거죠. 그리고 모든 형태소가 다 어근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미사 인 같은 것도 이나 이러면 여성의라는 말이 되고요. 전체사 안타오 같은 것도 안타와 이러면 이전의 이런 말이고, 심지어 어미 오스 같은 것도 오사 이러면 미래의 이런 말이 됩니다. 모든 형태가 다 어근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음 한 어근에 같은 자음이 연이어 쓰이지 않습니다. 쪼 이런 두 개 같은 게 두 개 안 나타난다는 거죠. 한 어근 안에 말이죠. 근데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 핀노 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메카라는 이슬람의 종교적 수도 메카 있잖아요. 그걸 메코 할 때 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치사와 대사는 연결사라고도 하는데요. 에스페란토의 에스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인도 유럽어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에스페란토는 목적격 어미 덕분에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관계절이 들어가는 문장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관계대명사 키우,
관계부사 키에 이런 거 쓰일 때는 절대 그 어순이 뭐 크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좌성성의 수식어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좌성성과 우성성이 혼재되어 있는데 우성성이 기본입니다. 우성성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처럼 오른쪽, 그것이 꾸미는 선행사의 오른쪽에 가는 것이 우성성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수식어구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올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한번 봤죠. 그 다음 또 특징은 무주어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영어에는 없죠. 영어에는 날씨 같은 걸 나타낼 때 비인칭 가주어라고 해서 아예 가짜 주어를 하나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아예 주어를 안 써버립니다. 주어가 없어요. 또 그럴 때는 보호가 부사로 나옵니다. 부사형 보호죠. 부사형 보호가 쓰일 때는 무주어문에서도 쓰이고 또 주어가 동사나 부정법이나 하나의 문장일 때 등에도 쓰입니다. 그리고 에스페란토 특징 중 하나가 성차별적 언어입니다. 남성 우선주의의 언어입니다. 여성을 좀 차별되고 하죠. 이런 건 좋지 않죠. 넘어갑니다. 에스페란토의 장점은 조어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접사 활용이 아주 활발해요.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은 아니고요. 논리가 허용하는 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엔부쉐, 입 안에서 이런 말이죠. 체발 파쉐, 말과 같이 걸어서 말발걸음으로라든지 이런 말을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에스페란토의 그 문학 서적들을 보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에스페란토의 특징이에요. 아주 좋아요. 참 친해요. 여러분들도 이게 에스페란토로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걸 잘 살렸어요. 그다음 문법성이 겐러라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영어도 문법성이 거의 없죠. 그러나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거 보면 문법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독일어 배울 때 뭐 데르데스 댐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에스페란토 없어요. 그리고 복용은 명사나 형용사, 대명사의 변화를 복용이라고 하고 활용은 동사의 변화를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주 간결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에스페란토에는 이 고용과 활용, 즉 데클리나치오와 콘융크시오가 없습니다. 콘유가치오인데 제가 잘못했군요. 콘융크시오는 접속사란 말이죠. 콘유가치오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시겠어요? 에스페란토는 고용이나 활용을 할 때 첨가로 그 의미가 들어붙는 거죠. 첨가되는 거죠. 그러나 라틴어와 같은 순수 불절어의 복용이나 활용은 첨가가 아니라 아예 녹아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에스페란토에는 복용이나 활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변화틀, 우누 파라디그모만 있습니다. 즉 문법성이나 인칭, 수, 격에 따른 변화가 따로 없습니다. 독일어 보면 남성 때는 의미가 이러이러하다. 여성 때는 또 의미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다 달라요. 단수일 때는 없고 복수일 때는 없고. 그러나 에스페란토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오면 주격이고 노를 더 붙이면 목적격이다. 라든지 그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요 붙이면 복수고 요 안 붙이면 단수. 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 원망법의 간결사. 명령법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평서문일 때는 말하리의 바람을 나타내고 의문문일 때는 들으리의 바람을 나타내고 특히 3인칭 문망법에서 간결성이 두드러집니다. 리 이루 알 시는 그가
그녀에게 가기를 내가 바란다. 그 말이에요. She ran me. 그 여자가 나에게 오기를 바란다. 내가 바란다. 그 말이죠. Dear help me. 이런 걸 절대 명령문이라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 명령 이런 건 아니잖아요. 바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그 말이죠. 출리 이루 알기, 듣는 사람의 바람을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가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우 하나만 붙이면 다 되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의문문 역시 아주 깔끔해요. 문장 앞에, 맨 앞에 초만 붙이는 것이 끝납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두 붙이고 또 주어와 동사를 바꾸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에스파녟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추 하나만 붙이면 끝납니다. 수사 체계도 아주 간결합니다. 기본 수사가 13개 있고 10진법으로 되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도 참 다행이죠. 유럽 말들 중에는 수사가 굉장히 복잡한 말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어문 변화와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 예외가 초와 요라는 접미사가 예외입니다. 그리고 문법적 운소가 없습니다. 악센트는 잉여자질일 뿐입니다. 약점은 여러분들 아마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대명사 체계가 모두 E로 다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어도 사실 영어도 I, U는 다릅니다. He, she 다 E로 끝나요. they도 그렇고 we도 그렇고. 근데 에스페란토에서 me, 니가 이게 민족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구분이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니 그랬는지, 니 그랬는지, 니 그랬는지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2인칭 단수와 복수를 같이 썼다. 이 유럽의 중요 언어들이 다 그러니까 따라 했다고 자메노프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좀 안 좋죠. 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명사와 형용사 간의 수화기의 위치가 언뜻 보기에는 뭐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이런 걸 인여적이라고 합니다. 밀 레기스 인테레사인 리브로인 아인 오인 아인아인 계속 그려주는 것은 경제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아요, 사실. 그 다음 가정법에 시제가 없습니다. 세미에스토스 리차 그러면 이게 내가 부자였더라면인지 부자라면인지 부자가 될 것이라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인투스, 세미 에스틴투스 리차 내가 부자였더라면 이렇게 과거일 때 인투스를 쓰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이것은 에스페란토가 국제어잖아요. 여러 나라에 보급이 되잖아요. 여러 민족이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타동사인 것이 저 나라에서는 자동사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는 가끔 우리가 목적어는 생략하잖아요. 목적어 생략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자메노프가 예는 전치사를 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쓰고 그 예 대신에 예를 쓰지 않고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격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문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경우에 목적격 써도 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치사 빼버리고 뒤에 목적격을 쓰면 됩니다. 자, 이것이 과연 자메노프의 신의 한 수일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파고 들어가야 되죠. 모든 민족이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자동사와 타동사가 너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어떤 나라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느슨하게 좀 만들어줍니다.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자매로프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나쁜 말로 꼼수라고 할 수 있어요. 꼼수. 신의 한 수다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쿠시 같은 뭐 드랭키, 파롤리 이런 말들이요. 자동차로도 쓰였다, 타동차로도 쓰였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다음 각 나라 말이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국제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개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영향보다는 민족적인 나라 말의 영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의 숙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그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공이니까. 자연의 것들은 절대 그러면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한국어 이거 바꿉시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영어 이렇게 바꿉시다 말 못하잖아요. 그러나 에스페란토는 좀 만만하거든요. 이게 인공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많이 생각해요. 이것은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매노프가 초기에 통일성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저도 제 생각에도 자매노프의 신의 한 수라고 보는데요. 그때 자매노프가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언젠가 세계적인 기구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구가 하나 생겼을 때 그때 한번 딱 바꾸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때가 언제 오느냐. 지금까지 안 왔어요. 앞으로 5년 후에 올까? 10년 후에 올까? 제가 볼 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매놓고 신의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법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게 잘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다음 문법 학자에 따라 문법이 다양합니다. 기본 문법에 16개 조항이 있지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저 역시 제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고 바링앤 칼리차이가 쓴 파고도 그렇고 또 베르틸로가 쓴 프메그도 그렇고 또 여러 나라에서 여러 문법체가 나왔어요. 아니 부사형 보호가 애매합니다. 이게 주격 보호일 때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목적격 보호의 경우는요. 자메노프가 직접 쓴 걸 또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미 트로바스 수페르 플루에 PH 데탈레 파롤리 디어 나는 여기에서 그것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필요 없다고 뭐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파롤리가 목적격입니다. 목적어입니다. 그 보호가 수페르 플루에 우리가 이게 주격 보호면 수페르 플루에 주격 보호일 때 수페르 플루에 그래요. 이게 맞아요. 근데 아래 문장을 보면은 니트로피스 네세사 형용사로 썼어요. 도니 라스 관탄 클라리고 이건 도니가 목적어면서 그 보호가 네세사입니다. 이때는 형용사나 자면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니 어근의 품사적 특성을 생각해 봐요. 사전의 표제어와 관련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joy거든요. 이게 포이브에 보면 동사로 나와요. 우리 일반적으로 기뻐하면 형용사일 것 같잖아요. joy야 형용사일 것 같죠?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joy. 네체사는 형용사예요. 베조니는 동사예요. 암이 동사입니다. 도나츠 동사입니다. 우리는 도나츠 선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나츠 동사예요. 프로멘티 고통을 주다 동사입니다. 근데 의외로 플루보 내조는 명사입니다. 플루바스 플루비가 우리는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플루보 이건 한국적인 사고예요. 내조 눈 명사로 나옵니다.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민족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어근의 품사적 특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애매해요. 근데 지금 포이보는 사전은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법서들도 대체로 그렇게 해요.
명사와 명사가 연결된 거를 지금 좀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에스페란토 아소시에 할 때 가운데 스트레케토, 이 짧은 줄을 하나 넣어주죠. 선을 넣어주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할 때도 서울 우니베르시타토라고 안 하고 세울라 우니베르시타토 앞에 그 형용사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 원광아 우니베르시타토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원광 우니베르시타토 그러죠. 경희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경희 우니베르시타토 우리가 경희아 우니베르시타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와 명사가 연결될 때 앞의 명사를 형용사 취급해 줘도 좋겠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페란티스토의 아미코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에스페란티스토의 아미코, 에스페란티스토인 친구들 그 말이에요. 자매놓고도 종종 써요. 이때 가운데 줄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요. 줄을 넣으면 코리아 에스페란토 아소시하고 이제 같은 식이 되는데 줄을 안 넣으면은 앞에 에스페란티스토이가 형용사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에스페란티스타이 아미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좀 헷갈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TU라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 링구바이 레스폰도의 관계대명사 부분에 보면요. La differenza entre TU, etc. etc. Estas sequanta. TU나 TIA 등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자면고 직접 한 겁니다. La forma con U estas plurae pronomen. U 형태는, U가 쓰인 형태는 순수한 대명사다. 이렇게 있어요. TU가 대명사예요. 우리는 TU를 관형사처럼 생각하잖아요. 뒤에 명사가 오니까 TU 호모 이러면 TU가 호모를 꾸민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자면을 보고 처음에 그렇게 만들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대명사였어요. Hai la forma con A esas pronomai adjetivo significant by exo. 그리고 A가 붙은 형태는 특성을 의미하는 대명사의 형용사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문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포이보에는 설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메노프하고 다릅니다. 현재 포이보에서는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Kiel determinante de substantivo. 명사의 데터미난트는 수식어입니다. 관형사라고 할 수 있고요. 명사의 수식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형용사가 됐거든요. 그다음 콘 엘립소 데 수브스탄티보. 수브스탄티보를 명사를 생략하기도 한다. 또는 프로노멘 대명사적으로 쓰이는데 안스타타우 라 플러스 수브스탄티보 안타우에 멘시있다. 앞에서 말한 명사 더하기 라 형태 대신에 그냥 대명사로 거의 쓸 수 있다. 라 호모 대신 그냥 tiu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라 리브로 대신 tiu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구바이 레스폰도이 하고 지금 포이브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자메노프대로 하자면 명사 더하기 명사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에스판도에서 그렇게 쓰지 않아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문장 안에서 동사, 부정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금 이거는 명사로 처리하느냐, 동사로 처리하느냐 그 문제인데 한국어에서는 명사 취급을 했고 에스페란토에서는 동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를 동사로 쓰죠. 밑으로 봐서 수페라 블루의 TH 데탈레 파라올리프 디어 앞에서 말한 거 있잖아요. 이때 수페라 블루의 동사로 써요. 그러나 이걸 명사로 보면요. 수페라 블루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때는 명사 취급해주는 게 옳다고 봐요. 자면수도 왔다 갔다 했어. 자, 그 다음 파그, 퍼메그 등 유명 문법수가 너무 크고 복잡합니다. 제가 벌써 오래전에 20년도 더 전에 에스페란토 문법수를 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요. 그걸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그랬더니 재작년에 칠레에서 표지가 하나 날아왔는데 그
호세 안토니오 베르가라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책을 봤대. 보고는 너무 감탄을 하고 고마워서 편지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간단하다는 거죠. 간단하게 썼다는 거죠. 그런 편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책을 다시 조금 고쳐서 새로 출판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올로기스모, 신조어가 이게 생각해봐야 돼요. 윈도우즈, 페이스북, 이런 거 이미 쓰고 있죠. 오퍼투노, 쉐도, 포포토, 디비디, 파스토 이런 것까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소르토 이런 말. 여러분 소르토가 무슨 뜻이겠어요? 소르토가 본래 에스페란토에서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운명. 근데 이것이 영어의 소트, 종류, 소트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중에는 막 써버려. 그냥 소르토, 종류라는 의미로 그냥 써버려요. 이러면 안 되죠. 그것도 에스페란토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제가 참 기술 초풍했어요. 자, 그 다음, zoom, 요즘 자주 쓰이는데, 이걸 지금 에스페란토에서 확정을 하고 있어요. zoom 그대로 하기도 하고, zoomo 이러기도 하고, zoomo 이러기도 하는데, 저는 zoomo, 두 개 넣어서 zoomo라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넘어갑시다. 동사 설명을, 저도 최근에 이걸 만들었어요.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은 이 모달로, 특히 모달로와 모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걸 100% 이해하게 되었고, 양태라는 이름은 제가 붙인 겁니다. 모달로, 이게 뭐냐면 동사가 어떤 모습으로 쓰이느냐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정법이 있고 부정법이 있고 분사법이 있어요. 정법은 동사로서 쓰이는 겁니다. 부정법은 쉽게 말하면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형용사처럼은 봅시다. 명사처럼 쓰이는 분사법은 부사나 형용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서법은 정법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직설법, 원망법, 가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는 직설법 중에 하나, 둘, 셋,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원망법이나 가정법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페란토에서는 분사법은요, 전미사로 취급을 해요. 수픽서, 안트, 아트, 이트, 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의미가 아닙니다. 피나이조가 아니에요. 이것은 수픽서입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한국어의 에스페란토 표기와 한국어의 에스페란토 단어화, 이것이 좀 문제입니다. 최근에 아카데미아 데 에스페란토에서 이 수표의 시그노가 붙은 우어는 아우, 에우로만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모음 앞에서나 모음 앞에서 로나 우로 쓸 것을 권장합니다. 이래 되면 제 이름도 박기완이 아니라 박기반 이런 식으로 돼요. 글자 이름 워나 몇몇 상징어 와우 이런 거는 예외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한국어와 중국어에 많이 쓰이는 W, 도블라보 그래요. 도블라보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원불교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원불교 쓸 수가 없어요. 원불교 그러든지 원불교 그러든지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 돈 원 그러면 안 되고 원 그러든지 원 그러든지 이래야 돼요. 지금 한국어 이름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국어 병음은요, 이게 왕 이럴 때는 이 도블라보를 씁니다. 왕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관 이럴 때는 도블라보를 쓰지 않아요. 우아를 씁니다. 우아. 그러니까 도블라보아가 아니라 우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카데미오 권고하고 맞죠. 그러나 옹 이럴 때는 안 되죠. 한국어의 외래 표기법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한국어에는 귀화어, 차용어, 외래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마 보시고 놀랐을 거예요. 부처, 절, 담배, 가방, 냄비, 고추, 고무, 빵, 낭만 이런 게 다 귀화어입니다. 원래는 외국어였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말이 완전히 돼버립니다.
플라스틱, 니코틴, 패션 모델, 마네킹 이런 것들은 차용어라고도 하고 외래어라고도 합니다. 차용어는 어쩔 수 없이 빌려 쓰는 겁니다. 외래어는 조금 더 우리말에 가까워진 겁니다. 커피, 컴퓨터, 오토바이, 와이프, 싱크대, 에스페란토 이런 것도 다 외래어입니다. 에스페란토가 외래어입니다, 여러분. 국제어 그러면 그건 외래어가 아니죠. 유럽인들의 이름도 그래요. 우리가 쉽게 영어로 존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게 러시아 슬라브 쪽으로 가면 이반이 돼요. 바보 이반 할 때 이반 있죠. 이게 본래는 그리스, 헬라, 요하네스에서 온 건데 독일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에리카님 혹시 독일어에서는 존을 뭐라고 그래요? 에리카님이 독일에서 오래 사시고 유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독일에 오래 살았거든요. 살다가 지금 한국 왔는데, 우리 아들이 전에 그랬어요. 한국은 성만 부르면 사람 구분 못 하잖아요. 박 이러면 김 그러면 구분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독일은 거의 반대래요. 이름이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샤샤라든지 뭐 요한 같은 거라 주로 기독교 문명에서 나온 게 그런가 싶어요.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성을 불러야 구분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에리카님도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의 이름도 이렇게 우리가 각 나라로 들어갈 때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에스페란토의 단어화에서는요, 과감한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 철자법에 맞게 바꿔야 돼요. 그게 기본 문법 제15항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forget 이런 말이 있고 독일 말에 vergessen 있는데 그걸 두 개를 합쳐서 forget가 됐어요. 글리티 이런 것도요. 영어식은 글라이드잖아요. 그리고 좀 다른데 이 글티가 됐어요. 호모 사람이죠. 근데 이게 영어식이나 보통은 동성연애자 호모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에스페란토에서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싱턴어, 고가 쓰였죠? 오사코 이런 것들. 이게 원래 오사카라 돼요. 오가 두 개 들어가야 돼요. 오사코를 해야 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오사코로 그냥 양보를 한 겁니다. 일본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오가 짧으면 작다는 뜻이고 오가 크면 길면 크다는 뜻이고 완전히 반대 뜻이에요. 그런데 일본 에스페란토는 양보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말이 에스페란토화돼서 양보가 필요하겠다.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조, 태권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조 할 수도 있고 시조 할 수도 있어요. 태권도 할 수도 있고 태권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인터넷 에스페란토 사전에 태크본도, 도를 써서 태크본도로 나옵니다.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김치가 지금 딱 하나 보이고 올라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 김치호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에서 발표한 외래어 표기법을 보면은 오를 써요. 김치호가 돼요. 김치호. 근데 김코를 써놓고 또 김초가 아니고 김치호. 김치까지 하고 오를 붙였어요. 그러면 태권도도 태권도 그래. 시조도 시조 그래. 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참고점이 있는데요.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서 한글은 발음을 너무 잘 나타내서 발음교와 혼동됩니다. 훈민정음을 한자 표기를 위한 발음교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발음교하고 비슷하니까. 지금 그래서 다른 나라 문자가 없는 나라 민족에게 문자를 수출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찌아찌아족,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 언어의 문자는 발음교와는 다릅니다. 만약에 발음교처럼 쓰려면
음운 표기가 아닌 음성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가보에서 처음 나오는 비읍과 둘째 비읍을 달리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경제성의 원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옛 글자를 다시 살려 쓰자. 그러면 세계의 모든 말을 다 적을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건 다른 기호로 쓰면 돼요. 그러나 그걸 우리 문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어느 역사성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자, 이렇게 옛 글자를 다시 살려 쓰자고 하면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표기, 우리가 외국인을 위한 표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돈 들여가면서, 우리 시간 낭비, 우리 정력 낭비해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의성과 경제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한글 24자로 충분합니다. 그 외에 더 붙이자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다, 우리가 손해보자는 말인데 어리석은 말이죠. 언어와 사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고의 순서는 말의 순서고 말의 순서는 사고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의식도라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식의도라 그래요. 그래서 중국 대학에서요, 어디 야유회 간다 그러면은 중국 대학생들이 제일 먼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먹는 겁니다. 뭐 자리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갈 때 뭐 교통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신경 안 써요. 먹는 것만 신경, 먹는 것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대화해 보면요, 먹는 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어는 대화체의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고 대답 방식도 상대방에 동의하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그래서 존댓말이 나오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런 것은 농경 대가족 사회죠. 위계 질서가 필요했던 사회입니다. 근데 영어 등의 이 서양 말은요, 대체로 서술자와 주어 중심의 서술체 말입니다. 여기서는 자신, 개인이 중요하고 유목사회, 평등사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명사형 사고와 동사형 사고가 있는데 기독교 성경의 해석도 저는 요즘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요, 믿음, 사랑, 예배 이런 걸 전부 명사형으로 생각해요. 고정적인 명사형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본문이나 우리 에스페란토에 보면 다 동사로 나옵니다. 크레비, 아미, 세르비, 디세르비 동사로 나와요. 이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믿는다면 행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말로만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가만 앉아서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뭘 해야 돼요. 즉 예배라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게 너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말 때문에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관계가 말에 들어옵니다. 오늘 조금만 좀 더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t rains 이러죠. 그 비가 오는 현상을 동사로 파악해요. 근데 우리는 비가 온다, 심지어 비님이 오신다 이러면서 명사로 파악합니다. 비를 명사로 파악합니다. 에스페란토에서는 플루파스 그럴 것 같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스페란토에서는 플루보 명사로 나와요. 사진 내죠. 명사로 나옵니다. 영어는요, rain 찾아보면요, 그게 명사면인지 동사면인지 확실치 않아요. 그냥 어느 단어든지 명사부터 먼저 써놓고 그 다음 동사 쓰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지 않아요. I have a book, me have a libro.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게 책이 한 권 있다. 내게, 나에게 책이 한 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책을 가진 게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a stamp? 시간이 있으세요?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차부두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차부두어? 저는 굉장히 이 말을 좋아하는데 차이가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차이가 많지 않다. 그래서 차부두어 그러면요,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운데 우리말로는 대충 그저 그래 별로 뭐 괜찮아 이렇게까지 쓰입니다. 원래 뜻은 차이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워낙 큰 대륙이고 다민족 국가라서 그런지 차이가 많지 않으면 다 같은 걸로 취급했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것도 틀리다고 말할 정도로 다른 데에 집중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같은 데 집중합니다. 같은 데 집중하고 우리는 다른 데, 틀린 데 집중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요, 다른 것도 틀리다고 해요. 이것과 이것은 틀리다. 이래요.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 안 그러고. 근데 저도 요즘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다르다는 말도 이게 우스꽝스럽게 써요. 우리가 에스페란토로 알리아이 리브로 다른 책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다른 책이 아닙니다. 기타의 책들입니다. 그 외의 책들입니다. 근데 기타 그 외를 다르다고 해요. 우리 항상 다른 책들, 야 다른 책 좀 가져와봐. 기타의 책들, 그 외의 책들 가져와봐. 이래 다른 책들 가져와봐. 알리아를 다르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같은데 동일성에 집착해요. 그래서 말이 사람을 지배해요. 자신을 지배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말에는 씨가 있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있죠? 씨라는 것은 생명력이고 힘입니다. 말이 곧 인격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신을 습관을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는데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첫 시간에 말이 인간의 모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마지막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링구어 에스파스 폼. 링구어 에스파스 폼. 자, 총정리를 하면 제1강에서는 말은 기호다. 랑구어 바로 기본 삼각형. 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2강. 굴제를, 고리와 첨가 유형, 언어의 분절성, 어감과 의미 잊지 마시고요. 3강. 어문론, 형태론, 통어론, 의미로, 활용론 이 5가지 분야, 어문의 변별성, 변형 또 기억하시고 4강. 문장의 어순 중요하죠. 품사와 문장 성분은 달라요. 변이 형태 알아두시고 제5강. 에스페란토에서는 품사, 의미와 조어법 아주 중요합니다. 외래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사형 사고와 동사형 사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로써 좀 서둘렀습니다만은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 있으시면은 공유를 준비하고 오늘 제가 조금 더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는 담당했습니다만은 이 강좌는 자메노프 학당에서 개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리나님 학당 이사장님께서 잠깐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기, 저기, 우리 박기환 선생님이 강의 다 잘 들으신 분한테 그, 이제, 수료증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 잠깐 해볼게요. 아, 화면에 공유가 안 돼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공동 호스트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공동 호스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띄운다고 띄워놨는데 또 안 보이네요. 네. 바탕 화면에다 깔아놓고 하시면 되는데 네? 바탕 화면에 깔아놓고 바탕화면에 깔아놓지는 않은데. 먼저 그러면은 해놔야 어떡하지? 되더라고요. 네? 먼저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바탕 화면에 켜놓고 예. 아니, 제가 그거를 제 줌에서는 됐는데, 이거는 또 연결이 안 되네요. 제가 제 줌에서 이렇게 보게 해놓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지금 제 컴퓨터에 여러 가지가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공유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그 수료증을 각 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예. 인쇄를 해서 필요하시면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의논을 하나 할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자문오빠 학당이 그동안 박기환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수강료를 내고 해가지고 한 500만 원 넘게 이제 그게 기금에 모였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이번에 한국 대회, 한일 공동대회 10월 4일에서 6일까지 하잖아요. 그때 외국에 이제 유명한 에스페란티스트를 초청을 할까 하는데 원래 박기환 선생님이 생각하신 인도에 계시는 유명한 에스페란티스트 부분은 작년에는 이제 올해는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올해 다시 연락해 보니까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온다 그러셔가지고 누구를 초청할지를 우리가 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일 그러니까 7시, 참 8시 원래 하던 이 시간에 그때 좀 들어오셔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기환 그런, 선생님 좀, 예. 그런 거는 이사진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시고, 뭐 두세 사람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전체에서 얘기하시는 게 그 회의를 그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그게 지금 박기환 선생님도 생각하신 분이 있고, 근데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의논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 물론 이사회도 알릴 건데, 그냥 이사회만 국한하니까 같이 강의 들으신 분도 같이 의논 나누면은 더 좋을 것 같았어요. 네, 그 시간 되시면 우리 뒤풀이 겸 한 번 더 모여서 그 모의를 해보죠. 뭐. 네, 네, 좋아요. 이상입니다. 네. 자, 그래서 끝입니까? 글로리나님? 네, 네. 제가 그러면은 그 오늘 수료증 여기서 마치도록 보내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